그래서 곶비줄을 3개 치며 쟁기를 돌려 갈았다. 한 번 갔다가 다시 되짚어 오려는데 나무 뿌리가 걸린 것처럼 쟁기가 나아가지 않았다. 바로 어린 도깨비가 2발로 쟁기줄에 매달려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반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싶었다. 아까만 해도 나무 뿌리 같은 건 없었는데. 이반은 도랑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무엇인가 뭉클하고 부드러운 것이 닿았다. 그는 그것을 움켜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나무 뿌리 같은 새카만 것인데 그 위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렸다. 자세히 보니 살아있는 어린 도깨비가 아닌가?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반은 작은 도깨비를 번쩍 치켜들고 쟁기구리에다 내리쳐 박살내려 했다. 그러자 어린 도깨비가 소리 지르며 간청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대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저 뭘 원하는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반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내 배가 아픈데 낫게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럼 낫게 해보렴. 어린 도깨비는 도랑 위에 몸을 구부리고 여기저기 손톱으로 뒤져가며 무언가를 찾았다. 읽고 줄기가 셋 달린 조그만 뿌리를 뽑아 이반에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이 뿌리만 삼키면 천하의 어떤 아픔도 이내 사라집니다. 이반은 뿌리를 받아 가지 한쪽을 찢어서 삼켰다. 그러자 금방 복통이 가셨다. 어린 도깨비는 다시 사정했다. 자, 이제 놓아주십시오. 저는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으렵니다. 그럼 잘 가거라. 이반이 말을 끝내기 무섭게 어린 도깨비는 땅속으로 금방 모습을 감추었다. 도깨비가 들어간 자리엔 구멍만 하나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반은 줄기가 2개 남은 뿌리를 모자 속에 쑤셔 넣고 남은 밭을 갈았다. 마지막 이랑을 다 갈고 쟁기를 뒤집어 얹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을 풀어놓고 오두막에 들어가 보니 맏형 세몬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세몬은 전답을 몰수당한 후 가까스로 감옥에서 도망쳐온 것이다. 세몬이 이반을 보며 부탁했다. 너와 함께 살려고 왔다. 새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나하고 집사람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시죠. 염려 말고 여기서 사세요. 이반이 막 의자에 걸터앉는데 세몬 아내는 이반에게서 나는 흙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투정했다. 나는 정말로 못 견디겠어요. 고약한 냄새가 나는 흙투성이 안은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세몬이 끼어들었다. 형수가 너에게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하니까 너는 문간에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곳을 둘러보며 살필 시간도 되고 말에게도 먹이를 줘야 하니까요. 이반은 빵과 겉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세몬을 맡은 도깨비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약속대로 이반을 맡은 어린 도깨비에게 찾아왔다. 밭에서 한참 동료를 찾아 헤맨 어린 도깨비는 동료 대신 뻥 뚫린 구멍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다. 이거 아무래도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난 모양인데. 좋아. 그렇다면 나라도 그 녀석을 대신할 수밖에 없지. 밭은 다 갈았으니 이번에는 풀밭에서 그 바보를 괴롭혀볼까. 어린 도깨비는 목장으로 가서 풀밭에 큰 물이 들게 하여 땅바닥을 온통 진흙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반은 새벽에 큰 낫을 들고 다시 풀밭으로 나갔다. 이반은 진흙투성이로 변한 땅을 아랑곳하지 않고 풀을 뱄다.
이번에는 내두르기만 해도 날이 무뎌져 낫을 바꿔야 했다. 안 되겠다. 숫돌을 가져와야겠다. 가는 김에 빵도 가져와야지. 비록 일주일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 배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어린 도깨비는 그 소리를 듣고 고민했다. 제기랄, 이 녀석은 진짜 바보로군. 이 녀석에게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다른 수를 쓰든지 해야지. 이반은 낫을 갈아 다시 베기 시작했다. 어린 도깨비는 불 속에 몰래 기어들어가 낫을 붙잡고 흙 속에 처박았다. 이반은 힘이 들었지만 거의 일을 끝냈다. 이제 습지 일부만 남았다. 작은 도깨비는 습지로 들어가 다짐했다. 이번에는 손가락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베지 못하게 해야지. 이반은 습지로 왔다. 보기에는 풀이 그리 억세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잘 베어지지 않았다. 약이 오른 이반은 있는 힘을 다해 낫을 내리쳤다. 어린 도깨비는 더 이상 배겨내지 못했다. 뒤로 물러날 겨를도 없었다. 일이 틀어졌다고 여긴 도깨비는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반은 큰 낫을 마구 휘둘러 덤불을 치며 어린 도깨비의 꼬리 반을 잘라버렸다. 이반은 불을 다 벤 다음 누이에게 그것을 모으라고 일러놓고 이번에는 호미를 베러 갔다. 이반이 갈고리 낫을 가지고 호밀밭으로 갔을 때 꼬리 잘린 도깨비가 먼저 와 호미를 마구 흩어놓았다. 잘 베어지지 않자 이반은 다시 보통 낫을 가지고 와 모두 베어버렸다. 자, 이번에는 귀리를 베어야지. 꼬리 잘린 작은 도깨비는 이 말을 듣고 작정했다. 이번에야말로 저 녀석을 골려줘야지. 어디 내일 아침까지만 두고 마라. 이튿날 아침 어린 도깨비가 달려갔을 때 귀리는 벌써 다 베어져 있었다. 귀리 나달이 조금 떨어지게 하려고 밤사이 이반이 말끔히 베어놓은 것이다. 어린 도깨비는 약이 올라 중얼거렸다. 이 바보 녀석은 내 꼬리를 잘라놓고 또 괴롭히는구나. 전쟁에서도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는데 이 빌어먹을 놈은 밤에도 잠을 자지 않으니 도무지 당해낼 도리가 없어. 도깨비는 호밀가리 다발 사이로 기어들어 호밀을 썩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호밀단이 뜨면서 따뜻해지자 그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한편 이반은 안말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누이와 함께 호밀더미를 나르러 왔다. 이반은 호밀다발을 짐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두어단 던져 올리자 잠든 어린 도깨비 등짝이 훤히 드러났다. 이반이 그것을 찍어 올리니 갈퀴 끝에 꼬리 잘린 작은 도깨비가 버둥거리며 도망치려 애쓰고 있었다. 이반이 호통쳤다. 아니, 이놈 보게! 이렇게 못된 게 있어? 너 또 나온 게라구나? 어린 도깨비가 변명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요전엔 제 친구였어요. 저는 당신 형님인 세몬한테 있었습니다. 네가 어떤 놈이건 똑같이 혼내줘야겠다. 이반이 밭도랑에 내리쳐 박살내려 하자 어린 도깨비가 사정했다. 한 번만 놓아주세요. 이제 다시 나오지 않겠습니다. 놓아주시면 당신이 바라는 것은 뭐든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도깨비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라도 병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지? 어디에나 쓰입죠. 그들은 제 생각대로 무슨 일이든 하니까요.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럴 거 말고요.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 보렴. 이 호미를 한 단 들어 땅바닥에 반드시 세워 흔들면서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 종이 이르는 말이노라.
다발로 있을 것이 아니라 보리집의 수만큼 병사가 되어라. 이반은 호밀단을 땅바닥에 세워 흔들며 도깨비가 일러준 대로 했다. 그러자 호밀단은 산산이 흩어져 많은 병사가 됐다. 기수가 앞장서고 고수와 나팔수는 북치고 나팔을 불었다. 이반은 웃음을 터뜨렸다.